그 앱 인벤터 2일차 시작하도록 할게요. 우선 여러분들도 앱 인벤터에 접속을 해주시면 됩니다. 잘 들려요? 오케이. 앱 인벤터로 들어와 주세요. 앱 인벤터 어제처럼 크롬으로 접속해 주시면 됩니다. 하고 새 프로젝트를 하나 만들어 주시면 돼요. 일단 지금 접속하고 계신 분들도 있어가지고 천천히 기다리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어제 했던 거 자기에서 알아보기. 그래서 목록으로 가서 저는 테스트 003 해서 만들어 놓고 기다릴게요. 자, 지금 들어오고 계신 분들도 앱 인벤터에 접속하셔서 새 프로젝트 하나 만들어 주세요. 이렇게 하고 기다릴게요. 수락. 들어오신 분들은 우리 그 앱 인벤터에 접속을 하셔가지고 새 프로젝트를 저처럼 비어있는 거, 새 거를 하나 만들어 주시면 되고, 혹시나 그 추석 체크 안 하신 분들은 추석 체크도 부탁드려요. 추석 체크도 부탁드립니다. 저희 그 카톡방에 추석 체크 링크가 있죠. 그쪽에서 추석 체크를 해주시면 됩니다. 한 1, 2분 정도만 조금 시간을 더 드릴게요. 하고 나서 오늘의 프로젝트 바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할 거는 우리 자 앱 인벤터 목록 있죠. 여기 목록에서 우리가 어제 레이블 이미지 버튼 이렇게 3개를 완성을 했어요. 예제를 완성을 했기 때문에 원래 그 다음에 체크박스를 하는데 체크박스는 그렇게 보니까 프로젝트에 많이는 사용이 안 돼요. 많이는 사용이 안 돼서 저희가 원래 공지에 썼던 목차가 그래서 제가 일부러 체크박스를 뺐습니다. 빼고 더 많이 활용될 것 같은 타임 피커랑 데이터 피커, 그리고 내일은 뭐 리스트 피커랑 리스트 뷰 이런 식으로 제가 이거를 목차를 뽑았었어요. 그래서 우리도 여기서 체크박스 다루기 1, 2 넘어갑니다. 넘어가고 데이터 피커 다루기, 그리고 그 위에 있는 타임 피커 다루기를 오늘 다뤄볼 거예요. 그래서 데이터 피커 다루기에서는 여기서 데이터 피커가 뭐냐면 우리 뭔가 이제 그 달력 같은 거 그 스마트폰으로 터치하면은 날짜 같은 거 설정을 할 수가 있잖아요. 몇 월 며칠 뭐 이렇게 그런 거를 설정하는 게 데이터 피커예요. 그래서 요거를 사용을 해서 뭘 만들어 볼 거냐, 여기 화면에 보이는 것처럼 기념일 계산기를 한번 만들어 볼 거예요. 기념일 계산기는 현재 날짜, 그러니까 오늘의 날짜가 항상 자동으로 찍힙니다. 열었을 때. 오늘은 우리 2020년 6월 23일이니까 그게 여기다가 찍힐 거예요. 글자로. 그리고 나서 기념일 날짜. 그래서 내가 타임 피커로 날짜 설정 버튼을 누르면은 이 날짜 설정 타임 피커, 데이터 피커를 누르면 여기서 몇 월 며칠 설정을 할 수가 있어요. 요거는 이제 기념일이니까 오늘까지 미래의 기념일이 되겠네요. 미래의 기념일. 그래서 설정을 하면은 아닌가요? 과거의 기념일이구나. 뭐 과거의 기념일, 예를 들어 내가 태어난 날이다. 그러면 태어난 뭐 1900 얼마 몇 월 며칠 이걸 이제 설정을 하면은 그 날로부터 오늘 며칠째 되는 날입니다. 이거 커플들은 꼭 하나쯤 가지고 있어야 되는 그런 날짜 계산기죠. 얘를 한번 만들어 볼 거예요. 이거 만들고 나서 타임 피커는 또 그 다음 예제에서 뭘 만들어 볼 거냐 하면 일회용 알람이라고 해서 이것도 마찬가지. 현재 시간이 뜹니다. 현재 시간 몇 시 몇 분 해서 시계가 떠 있고, 그 다음에 내가 여기서 알람을 설정을 하면은 몇 시에 알람을 울려라 라고 설정을 하게 되고, 그게 몇 시 몇 분이 되면은 두 개가 똑같아지는 순간에 알람이 울리게끔, 뭐 진동이 온다든지 소리가 난다든지 알람이 울리게끔 하는 두 개의 예제입니다. 자, 여기서 데이터 피커부터 다루기를 먼저 만들어 볼게요. 여기 다 접속해가지고 준비는 되셨죠? 자,
그러면 여기 일단 글자로 그냥 크게 기념일 계산기라고 적어줄 거기 때문에 라벨을 하나 가지고 와서 여기에 텍스트에서 기념일 계산기 한글로 적어줍니다. 계산기 적어주고요. 조금 천천히 할게요. 지금도 계속 들어오고 계신 분들이 계셔가지고 조금 천천히 하겠습니다. 자, 라벨의 기념일 계산기. 그리고 스크린은 지금 가운데 정렬해줄게요. 가운데 정렬. 여기서. 얘가 글자가 이렇게 가운데 오도록 센터 정렬을 해주고요. 얘는 원하는 대로 꾸며주세요. 저는 핑크색으로 글자를 적고 핑크색으로 이렇게 글자 적고 크기도 키워줄 거예요. 한 30 그리고 볼드 이렇게 해서 이렇게 만들어 주겠습니다. 여러분들도 이 글자를 적고 라벨을 사용해서 글자를 적고 원하는 색상, 원하는 크기로 만들어 주세요. 그 다음에 요 밑에 제일 중요한 데이터 피커를 가지고 올 건데 어디냐 하면 지금 쭉쭉쭉 봤을 때 여기 유저 인터페이스의 세 번째인데요. 그죠? 데이터 피커. 요거를 끌고 오면은 마치 생긴 게 버튼처럼 생겼어요. 버튼처럼. 그래서 요걸 만들어줍니다. 그리고 얘도 저는 꾸며줄 거예요. 꾸며줄 건데 여기 데이터 피커 이름은 일단은 영어로 돼 있는 데이터 피커 지우고 날짜 설정이라고 이름을 만들고요. 이것도 원하는 대로 꾸며줍니다. 원하는 대로. 저는 이것도 백그라운드 컬러, 이 버튼의 색깔을 핑크색으로 만들고 글자 색깔은 흰색으로 만들어줄게요. 그리고 크기를 좀 더 키울게요. 얘도 30 할까요? 그럼 너무 크려나? 너무 크다. 한 20? 뭐 이렇게 해서 볼드 뭐 이런 식으로 원하는 대로 꾸며줍니다. 원하는 대로 꾸며줍니다. 그 다음에 밑에 각각 오늘 날짜, 기념일 날짜, 그리고 뭐 날짜가 언제부터 뭐 언제까지다 라는 거를 각각 3개의 라벨을 해서 아 흰색을 맞아요. 저도 초반에 그 실수 되게 많이 했습니다. 여기 딱 클릭하면은 여기 흰색인 것 같아서 글자 안 보고 여기만 보고 이제 얘를 자꾸 클릭을 하죠. 화이트는 여기 있죠? 화이트. 그래서 라벨 3개를 가지고 각각 오늘 날짜와 기념일 날짜와 그 다음에 그 디데이 계산한 거를 출력할 거를 만들어 줄게요. 하나, 둘, 셋. 3개 가지고 옵니다. 3개 가지고 와요. 3개 가지고 와서 여기에서는 오늘 날짜 땡땡이라고 적어줄게요. 오늘 날짜 땡땡 이렇게 오늘 날짜 땡땡. 그 다음에 밑에는 기념일의 날짜 땡땡 기념일 날짜 땡땡. 그리고 마지막은 오늘은 기념일로부터 며칠입니다 적을 건데 아직 그 날짜를 모르잖아요. 그래서 물음표 1입니다 라고 적을 거라서 여기서 오늘은 기념일로부터 물음표 1입니다. 이렇게 적어주고 요거는 좀 잘 보이도록 이 친구는 좀 잘 보이도록 제가 볼드 처리까지 해주겠습니다. 뭐 큰 차이는 없네요. 이렇게 하면 디자인이 완성이에요. 그래서 제가 요거를 디자인을 요렇게 띄워놓고 우리 그 교재에 있는 요 부분도 옆에 같이 띄워놓겠습니다. 요렇게 얘는 라벨 데이터 피커 라벨입니다. 아 그리고 하나가 더 필요합니다. 하나가 더 뭐가 더 필요하냐 하면 지금 여기서 오늘 날짜를 가지고 와야 되잖아요. 그러면 오늘 날짜를 가지고 있는 그 정보를 가지고 있는 친구를 데리고 와야 되는데 그게 누구냐 하면은 여기 센서에서 클락입니다. 클락. 여기에 뭐 날짜, 시간 관련된 정보들이 다 들어있어요. 그래서 얘를 가지고 오면은 이 친구는 여기 위에 떨어지는 게 아니라 안 보이는 거니까 제가 어제 설명드렸던 것처럼 넘비시블 컴포넌트 이 밑에 딱 생기게 됩니다.
요렇게까지 만들면 성공이에요. 자, 요거는 제가 시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천천히 만들어주세요. 여기까지. 오늘은 우리 시간이 많거든요. 그 시간이 많기 때문에. 왜냐면 예제 2개 하는 건데 1시간 40분 수업이면은 꽤나 넉넉해요. 시간이 넉넉하기 때문에 하나씩 천천히 해보겠습니다. 다만 얘네에 이제 코드 들어가잖아요. 코드는 여러분들이 이해를 좀 해야 되는 과정이 많기 때문에 우리가 요거는 뭐랄까요? 조금 좀 코드를 반복을 하면서 이해를 할 필요가 있습니다. 조금 늦게 들어오신 분들도 계셨었는데 여기까지 따라와 주세요. 기념일 계산기. 여기까지 다 되셨나요? 디자인 되신 분들이 반 이상이 되는 것 같으면은 제가 넘어가도록 할게요. 여기 헷갈리면 안 되는 게 그죠? 데이터 피커를 잘못해서 여기 데이터 피커를 뭐 버튼이나 이런 걸로 잘못 가지고 오면 안 돼요. 뭐 리스트 피커나 비슷한 이름이 많죠? 타임 피커나 이런 걸로 잘못 갖고 오면 안 됩니다. 그리고 빼먹지 말아야 할 거 맨 밑에 센서에 있는 클락까지 챙겨서 가지고 와야 돼요. 지금 들어오는 분도 계시네요. 혹시나 좀 늦게 들어와서 이거를 따라가기가 힘드신 분들은 제가 지금 채팅창에 링크 하나 띄워드리겠습니다. 이 링크에 들어오시면은 이 카페 글이 나와요. 우리 여기 데이터 피커 다루기 해서 글이 나옵니다. 여기에 보면은 이렇게 하나씩 이거 가지고 옵니다. 여기서 뭐뭐뭐를 바꿉니다. 이거 가지고 옵니다. 이렇게 하나씩 자세하게 설명이 돼 있어요. 그래서 요거를 보고 따라오셔도 됩니다. 지금 그래서 디자인하는 부분까지를 완성을 했기 때문에 이제 코딩하기 부분으로 넘어갈 거예요. 넘어갈 건데 요거 아마 이 자료 보고 따라 하시면은 금방 따라오실 수 있을 거예요. 그래서 조금만 더 있다가 코딩으로 넘어가도록 할게요. 요거는 제가 아마 저가 설명을 하는 중간중간에 실행을 해서 자꾸 보여드릴 거예요. 근데 여러분들은 저랑 하는 거랑 똑같이 해서 중간 과정을 실행을 해보셔도 되고 아니면 그 과정이 좀 너무 오래 걸린다 하면은 제가 그냥 보여드리는 것만 보셔도 됩니다. 일단 디자인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디자인으로 넘어가 볼게요. 넘어가서 제일 처음에 하는 일은 뭐냐 하면 제일 처음에 하는 일은 내가 여기서 화면이 딱 열렸을 때 얘가 완성이 돼 있어야 돼요. 오늘 날짜는 몇 월 며칠이다. 자, 요거 같은 경우는 뭐 따로 불러오는 버튼이나 이런 게 없어요. 그래서 항상 내가 화면을 딱 켰을 때 얘가 가장 먼저 코딩이 돼서 현재 날짜를 딱 찍어주는 과정을 해야 됩니다. 그거는 이제 어떻게 하느냐? 블럭에서 우리 스크린을 클릭을 해볼게요. 스크린 클릭하면은 세 번째에 요 블럭 있죠. 요 블럭이 화면이 열렸을 때입니다. 그래서 내가 앱을 열자마자 가장 먼저 할 일은 여기다가 담아주면 돼요. 요거를 뺄게요. 화면이 열렸을 때 스크린에 있습니다. 세 번째 친구. 자, 요때 뭘 하냐? 이 라벨에 있는 글자를 고쳐야 되죠? 이 라벨이 이름이 라벨2죠. 얘가 지금 이렇게 돼 있으면 이름이 헷갈리니까 여기서 리네임을 하고 갑시다. 리네임을 하고 갈게요. 자, 라벨 2번을 클릭을 해서 디자인으로 다시 돌아오셔서 라벨 2번을 이름을 바꿉니다. 뭐라고 바꾸냐 하면 오늘 날짜 이렇게 바꿔줘요. 이렇게 바꿔주고 3번은 그러면 기념일 날짜라고 리네임 해줍니다. 날짜. 그 다음에 4번은 계산 날짜 이렇게 만들어줄게요. 이름을.
그러면 여기서 이름을 바꿨기 때문에 우리 블럭에서도 코딩을 할 때 좀 더 덜 헷갈리게 코딩을 하면서 랩의 이름을 찾아갈 수가 있어요. 이렇게 리네임을 3개를 해주고 블록으로 넘어와서 자, 오늘 날짜에다가 글자를 적어 넣어야 돼요. 여기에 글자를 바꿔주는 거는 set text to 요 블럭이죠. 이렇게 집어넣어 줍니다. 화면이 열렸을 때 오늘 날짜에다가 글자를 넣자. 근데 뭘 넣을 거냐? 오늘 날짜 땡땡 해서 그 뒤에 날짜를 클락에서 가지고 와서 그 날짜를 가지고 와야 돼요. 그러면 그 2개가 어떻게 돼야 되냐 하면 텍스트에 보면 join이라는 게 있어요. 얘는 이렇게 글자 2개를 하나로 합쳐서 연결을 해주는 겁니다. 그래서 이걸 가지고 와서 여기다가 연결하고 여기 첫 번째, 두 번째 칸에다가 첫 번째 칸에는 다시 텍스트에 있는 빈칸을 넣어줍니다. 왜? 여기에서 날짜를 몇 월 며칠이라는 거를 적으면은 그 앞에 오늘 날짜 땡땡 하고 몇 월 며칠 해서 한 줄로 이걸 합칠 거거든요. 그럼 여기다가 오늘 날짜 땡땡 하고 여기에다가 우리 클락에서 계산한 거를 집어넣으면 됩니다. 이해되시나요? 싫어? 지금까지 한 거 스크린에서 요 3번째 있는 거 화면 열렸을 때 블럭을 가지고 와서 오늘 날짜 라벨에다가 텍스트를 집어 넣을 건데 어떤 거를? 오늘 날짜라는 이 글자 자체와 진짜로 그 날짜를 계산해는 몇 월 며칠이라고 하는 거를 합쳐서 여기다가 넣을 거예요. 자, 그럼 오늘 날짜 찾으러 갑시다. 오늘 날짜는 어디서 찾을 수 있느냐? 제가 클락에서 찾을 수 있다고 했어요. 클락을 클릭을 해보면 되게 블럭이 보라색 블럭이 많은데 쭉쭉쭉쭉 내려가다 보면은 요게 있습니다. 요거 포맷 데이터라고 하는 게 있어요. 자, 이 포맷 데이터에도 재료가 2개가 들어가네요. 그죠? 2개가 들어갑니다. 얘를 한번 가지고 와 보면 여기는 지금 패턴이라고 되어 있어서 자, 날짜라고 하면 연, 월, 일 이렇게 구성이 돼 있죠. 이거를 가지고 내가 어떻게 배치를 할지 이 YYY 그 다음에 M, D 얘네를 가지고 내가 조합을 하면 돼요. 예를 들어 나는 몇 년도 몇 월 며칠이라고 하고 싶다. 그러면 얘를 앞으로 당겨서 뭐 2012년 몇 월 며칠 뭐 이렇게 적는다든지 하면서 여기서 이제 이 YYY 자리에 몇 년도가 들어가고 몇 월 며칠이 들어가는 거예요. 우리는 근데 일단 아이고 다 지워버렸네요. 원래 있던 거 요대로 한번 배치를 해서 만들어 보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얘는 이해했어요. 이 위에 있는 인스턴트는 뭔가요? 얘는 뭘까 하는 건데 얘는 그 이 시간이나 날짜 같은 거의 정보를 전체적으로 종합해서 가지고 있는 그 블럭이 있어요. 그 블럭을 여기다가 이제 끼워서 사용을 하면 되는데 그것 또한 클락에 있습니다. 자, 클락에 보면은 쭉쭉쭉쭉 찾아보면은 어디 있을까요? 다 보라색이라서 좀 헷갈리긴 하는데 여기 있어요. 자, 콜, 클락, 나우라는 게 있습니다. 나우. 이건 뭐냐 하면은 이 인스턴트들이 종류가 되게 여러 가지가 있어요. 뭐 월 정보를 담고 있는 거, 그 다음에 뭐 시간 설정을 담고 있는 거, 뭐 요일 설정을 담고 있는 거 여러 가지가 있는데 이 now라고 하는 거는 지금 현재 연, 월일, 시간 몇 분, 몇 시, 몇 초까지 전체적으로 다 가지고 있는 애예요. 그래서 얘를 가지고 여기다가 연결해주면 현재의 연, 월일이 이렇게 패턴화돼서 글자가 되어서 나타납니다. 이렇게 해서 연결을 한 다음에 제가 이거를 실행을 해볼게요. 실행을 하면은 자, 여러분들도 한번 여기까지 해서 실행을 해보세요. 제가 QR코드를 찍어서 띄워보겠습니다. 그러면 어디 갔죠? 보비진이 여기 있다. 자, 이렇게 화면이 나타났을 때 여기 보이시죠? 6월 23일 2020 이렇게 되고 여기 지금 6에만 월자가 붙은 이유는 얘가 M이 3개가 들어갔기 때문이에요. 이런 거의 디테일에서도 조금씩 차이가 나거든요. 내가 이거를 이제 원하는 형태로 바꾸면 됩니다. 여러분들이 원하는 형태로. 물론 우리는 요거 그대로 그냥 쓸 거예요. 요거 그대로 쓸 건데 여러분들이 한번 얘를 앞으로 당겨 보세요. 이렇게 해서 여기다가 연 이렇게 붙이면
얘가 이렇게 요건 다시 찍어야지 바뀌나 봐요. 이런 식으로 이제 얘가 적응이 됩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들 여기에 뭐가 들어있는지 궁금하신 분들을 위해서 제가 여기에 있는 거를 이거는 안 따라 하셔도 됩니다. 제가 보여드리려고 하는 거예요. 라벨을 하나 만들어서 버튼이랑 하나 만들어서 자, 버튼을 찍었을 때 이 라벨이 2번이죠. 라벨에다가 자 얘를 찍어 볼게요. 얘를 제가 찍어 보면 이거 보이세요? 이런 정보들이 여기 이 now라고 하는 거에 담겨 있습니다. 여기 보면은 우리가 해석할 수 없는 블라블라블라블라 이렇게 돼 있는데 이게 다 따지고 봤을 때 지금 몇 시다, 몇 분이다, 몇 월 달이다 이런 정보들이 다 총합적으로, 총체적으로 들어가 있는 거예요. 근데 지금 우리는 이것만 가지고 얘를 직접 잘라서 내가 필요한 정보를 취합해서 가지고 오기 힘들기 때문에 이 패턴을 만들어주는 포맷 데이터라고 하는 데에다가 넣어서 쓰는 거예요. 여기서 그래서 클락을 보시면은 인스턴스 마찬가지 얘를 끼웠을 때 뭐 데이만 빼겠다, 날짜만 빼겠다, 그 다음에 뭐 시간만 빼겠다, 분만 빼겠다 등등 여러 가지 형태로 뺄 수 있는 그 포맷 형식이 다양하게 있는 겁니다. 이해되시죠? 어쨌든 우리는 이거 이제 버리고 이렇게 해서 현재 날짜를 오늘 날짜를 화면이 딱 열리자마자 띄울 수 있게끔 하는 블럭을 만든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여기 이 날짜 설정하는 버튼을 눌렀을 때 몇 월 며칠을 또 이제 설정을 할 수 있는 그 부분을 코딩을 하겠습니다. 일단 여기까지 한번 이 날짜가 제대로 뜨는지 여러분들도 테스트를 해보시면 좋아요. 요거는 한번 테스트 해보고 넘어갈게요. 자, 수랑 연결이 안 되네요. 아하, 연결이 지금 이제 요거 여기서 만약에 자꾸 코드만 떠요. 아, 코드만 뜬다는 게 요렇게 했을 때 요렇게 해서 QR을 찍으면 연결이 안 된다는 거죠. 만약에 연결이 너무 안 된다 싶으면 여기 있는 이 글자 있죠. 이 글자. 이 글자를 직접 여기다가 적어 넣으셔도 돼요. 아, 이건 지금 여기서 제 키보드가 안 먹히는구나. 여기서 잠깐만요. 요렇게 해가지고 적어서 연결해 보셔도 돼요. U, L, L, F, Y 요렇게 적고 제가 한번 스킨 QR 바보다. 적고 나서는 얘 눌러야 됩니다. Connect with code. Connect with code. 얘를 눌러야 됩니다. 누르면 요렇게 또 진행이 될 수도 있어요. 이게 QR이 사진 그 카메라 때문에 안 되는 걸 수도 있고 인터넷 연결이 불안정해서 안 되는 걸 수도 있거든요. 근데 만약에 사진기 때문에 안 되는 거라면 이렇게 해서 접속을 할 수가 있어요. 근데 접속이 잘 안 되네요, 제 것도 지금. 제 것도 뻗었다. 제 것도 지금 폰이 뻗었다. 안 되면 다 이렇게 뒤로 가서 껐다가 다시 연결을 해보고 요것도 리셋을 눌러서 이런 식으로 저도 지금 보면은 연결이 안 된다 디스커넥트 이렇게 해가지고 자꾸 뜨죠. 이게 앱 인벤터의 이 친구가 조금 느린 것도 있어요. 그러니까 제가 써보니까 이게 좀 답답한 그 속도감도 있긴 있거든요. 봅시다. 소리 연결. 지금 다 끊겨 있어요. 됐어요. 네. 지금 핑구어 하나가 끊겨 있습니다. 소리 안 들리게 끊겨 있어요. 다 음속어로 다 돼 있습니다. 오케이. 자, 그러면 넘어가서 그 다음에 이제 이 버튼을 누를 차례죠. 날짜 설정에 이 버튼을 누르는 건데 얘는 뭐 버튼처럼 보이지만 사실 이거죠. 데이터 피커죠. 자, 데이터 피커에서 내가 얘를 딱 누르면 어떻게 되느냐. 지금 코드 아무것도 안 넣고 눌러볼게요. 누르면은 여러분 요런 게 뜹니다. 요런 게 떠요. 그래서 연도를 내가 조정할 수가 있고 월이랑 일 이렇게 조정할 수가 있어요. 아마 생긴 거는 이거는 그 뭐 안드로이드 버전이나 여러분 핸드폰에 깔려 있는 뭐 삼성폰, LG폰 이런 거에 따라서 다 다르겠지만 어찌됐든 내장되어 있는 날짜를 설정할 수 있는 게 뜹니다. 이렇게 하고 제가 이제 확인을 누르겠죠. 확인을 누르면 그때 실행되는 블럭이 요거입니다.
애프터 데이터 셋, 그러니까 내가 데이터를 설정하고 난 다음에 어떻게 할 것이냐라고 하는 요 블럭이 활성화가 됩니다. 내가 이렇게 설정 버튼 눌러서 날짜 고르고 나서 확인하면은 여기서 실행이 되는 거죠. 그래서 여기에서 내가 연, 월, 일을 빼내면 돼요. 빼내면 되는데 그 연, 월, 일을 빼내서 이 기념일 날짜 땡땡 하는 거 옆에 이어서 얘를 만들어줘야 되겠죠? 그래서 우리는 여기서 했던 것처럼 기념일 날짜에 텍스트를 연결할 건데 이거를 조인으로 연결을 해야 됩니다. 조인으로 연결해야 되는데 이번에는 여기 일단 오늘 날짜라고 여기에다가 오늘 날짜 땡땡 했던 것처럼 기념일 날짜 땡땡 적어줄게요. 기념일 날짜 땡땡. 자, 근데 여기에서 밑에 이것처럼 하나의 블럭으로 연월일을 다 가지고 올 수 있는 게 아니에요. 다 가지고 올 수 있는 게 아니라 여러 개, 연 따로, 월 따로, 일 따로 이렇게 가지고 와야 되기 때문에 여기 조인을 할 수 있는 블럭의 개수가 더 많이 필요합니다. 그러면 우리 여기 그 설정 표시를 눌렀을 때, 요렇게 스트링이 필요한 개수만큼 내가 늘릴 수 있는 게 떠요. 늘릴 수 있는 게 떠서 요거를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개가 되게끔 만들어줍니다. 그러면 4개를 더 추가하면 되겠네요. 요렇게 추가해 주세요. 요렇게. 밑에 5개의 공간이 더 필요하게 되는 거예요. 이렇게 추가를 하고 하나씩 여기 데이터 피크에서 찾아서 넣으면 되는데 얘랑 순서를 맞추고 싶어요. 그러면 몇 월 달이다 하는 게 제일 먼저 들어가죠. 그래서 여기 데이터 피커에서 쭉 내렸을 때 보시면 중간쯤에 얘가 있죠. month. 그러니까 데이터 피커에서 내가 이거를 딱 세팅을 했을 때 그 세팅한 월을 가지고 있는 게 요 블럭이에요. 그러면 월 넣어주고 그리고 얘는 글자 뒤에 몇 월 이렇게 여기처럼 월이라는 글자가 안 붙어요. 안 붙기 때문에 이거는 직접 또 텍스트에서 월을 적어 넣어줘야 됩니다. 이런 식으로 수동으로 우리가 얘랑 위에 거랑 맞추는 거예요. 이해되시죠? 이렇게 하고 그 다음에는 데이. 자, 여기서 데이를 찾아서 요거 아무거나 가지고 온 다음에 요 밑에서 찾아도 됩니다. 데이 적고 그 뒤에 콤마 있죠? 콤마는 텍스트로 콤마. 그 다음에 마지막에 연도만 적어주면 됩니다. 몇 년도 해서 이거는 요렇게 만들어주세요. 요렇게 만들어주고 한번 다시 리셋을 해서 제가 연결을 해보겠습니다. 이게 바로바로 그 커넥트 되어 있는 상태에서는 제가 이렇게 코드를 짜면 바로 적용되는 경우도 있어요. 근데 안 되는 경우도 있어요. 그래서 저는 그냥 확실하게 한번 다시 연결을 해줍니다. 자, 일단 이제 오늘 날짜 제대로 떠 있고요. 날짜 설정을 눌러서 제가 2019년 5월 20일 요렇게 설정을 하고 2018년이네요. 2018년 5월 20일 설정을 하고 확인 버튼을 누르면 보이세요? 여기 기념일 날짜 땡땡에서 5월 20일 2018년 제가 여기서 설정했던 게 그대로 찍히게 됩니다. 자, 요거까지 되는지 확인을 해주시면 돼요. 여기까지. 데이터 피커에서 제일 먼저 애프터 데이터셋을 가지고 왔죠. 이게 내가 여기서 날짜 설정을 확인하고 난 다음에 어떻게 할 거냐 하는 거였고 그 안에 요 라벨, 기념일 날짜 라벨에다가 텍스트를 집어넣었는데 이건 이제 조합해야 될 게 많았기 때문에 이 여기서 조인을 가지고 왔으나 2개로는 모자라서 여기서 요 톱니바퀴를 눌러가지고 스트링을 4개를 더 넣어줬어요. 그래서 총합 6칸이 되도록 만들었습니다. 이렇게 6칸이 되도록 만들었었고 거기에 요거는 분홍색 블럭은 전부 다 내가 이 텍스트에서 빈칸을 가지고 와서 적은 거죠. 글자를 적은 거고 중간에 이렇게 실제로 숫자, 이 날짜들이 들어가는 부분은 다 어디서 가지고 왔냐? 데이터 피커에서 이렇게 가지고 오면 요 연두색 블럭을 가지고 오면은 내려서 하나씩 찾을 수가 있어요. 그래서 연월일을 찾아서 위에 거랑 똑같이 배치를 해준 겁니다.
요거 요렇게 실행되는 분들은 채팅창에 확인을 해주시면 됩니다. 다 되면은 또 다음 단계로 넘어갈게요. 여기까지는 어렵진 않죠. 그죠? 여기까지는 별로 그렇게 어려운 거는 없었던 것 같아요. 혹시 뭐 중간에 뭐 연결이 끊겨서 놓치거나 하신 게 아니라면 여기까지는 다 잘 따라오셨을 것 같아요. 자, 거의 대부분 다 잘 따라오셨네요. 자, 일하면서 그래도 그 뭐냐 따라 이렇게 그 들으면서 잘 따라오셨네요. 얘는 뭐 코드가 그렇게 간단해서 복잡하게 이해해야 된다 그런 거는 없을까요? 기념일 날짜는 어떻게 찍을까요? 기념일 날짜 요거요. 요거는 이제 요 버튼 있죠. 요 버튼 날짜 설정이라고 하는 버튼을 우리가 눌러요. 누른 다음에 여기서 내가 날짜를 이렇게 뭐 아무렇게나 조정을 해봅니다. 조정한 다음에 확인하면은 내가 여기서 설정했던 날짜가 여기 찍히게 되는 거예요. 요렇게. 물론 요거가 찍히려고 하면은 요 코드가 만들어져 있다는 가정하에입니다. 요 코드가 만들어져 있으면은 요 버튼을 눌러가지고 요렇게 해서 확인하면은 설정이 됩니다. 이거를 응용해서 만들 수 있는 게 굉장히 많겠죠? 뭐 달력 같은 거 우리가 일정 캘린더 만드는 어플 같은 것도 이 데이터 피커 기능을 사용해서 만들 수가 있을 거예요. 그죠? 자, 그러면 이제 마지막 단계 하나만 남았습니다. 뭐냐면 이 물음표를 찾아내는 거죠. 물음표를 찾아내는 거. 그죠? 그래서 뭐 이 날짜와 이 날짜를 결과적으로 이제 빼줘야 돼요. 빼줘서 그 날짜를 구해야 되는데 그거를 우리가 머리 아프게 할 필요가 없는 게 이미 만들어져 있어요. 그렇게 날짜와 날짜를 서로 빼는 기능이 만들어져 있기 때문에 어디를 보냐 하면 일단 우리가 여기 라벨에다가 찍어야 되기 때문에 여기에 이어서 계산 날짜라고 하는 거의 텍스트를 밑에 넣어줍니다. 계산 날짜 텍스트를 넣어주고 여기는 조인이 이제 일단 2개만 한번 넣어볼게요. 자, 여기서 앞쪽 부분 이 글자 있죠. 앞쪽 부분 오늘은 기념일로부터 라고 하는 부분을 적어줄게요. 빈칸에서 적어서 오늘은 기념일로부터까지 적어주고요. 그다음에 여기 이제 날짜가 물음표 날짜가 들어가야 되고 그 다음에 입니다는 또 하나가 이어져야 되겠네요. 그죠? 그러면 조인을 하나는 더 넣어야 되겠다. 하나 더 넣어서 여기 끝에는 꼬리에는 물음표 찍고 나서 1입니다. 요렇게 만들어줄게요. 이게 이제 가운데 계산하는 것만 들어가면 되거든요. 자, 계산하는 거는 생각보다 굉장히 간단합니다. 우리 클락에 보면은 날짜와 날짜의 사이에 날짜 그 계산을 해주는 블럭이 이미 만들어져 있어요. 한번 볼까요? 어느 건지 봐보면 쭉 봤을 때 요거거든요. 요거 스타트, 엔드라고 해서 2개의 날짜를 집어넣을 수 있게끔 만들었어요. 그래서 얘가 며칠이 되었다라고 계산을 해주는 겁니다. 계산을 해주는 거예요. 근데 이거 계산을 했을 때 우리가 알고 있는 뭐 하루, 이틀, 3일 이렇게 하루 단위의 날짜로 계산을 해주는 게 아니고 굉장히 큰 숫자로 만들어 버려요. 자, 이거는 일단 한번 찍어 볼게요. 그러면 자, 요거를 가지고 와서 자, 시작과 끝을 정해야 되는데 내가 뭐 이게 기념일이 과거일 수도 있고 미래일 수도 있어요. 근데 기념일이 저처럼 과거라고 설정하에 이 기념일 날짜가 시작으로 들어가면 됩니다. 현재 날짜가 end로 들어가면 되는데 이거를 날짜를 글자로 내가 적어 넣는 게 아니고 이 인스턴트를 넣으면 돼요. 인스턴트를 넣으면 돼서 자, 클락에서 현재 인스턴트 now를 가지고 와요. 이건 제가 한 번 더 보여드릴게요. now를 가지고 와서 얘를 끝난다. end에 집어넣고요. 그 다음에 데이터 피커에 가면은 내가 여기서 설정을 해서 가지고 온 날짜들도 이렇게 인스턴트가 만들어져 있습니다. 어디 있나요? 쭉쭉쭉쭉 찾아보다 보면은 여기 있죠. 여기가 만들어져 있습니다. 요렇게 하면은
시작 날짜에서부터 끝 날짜까지 내가 뭐 몇 월이다 며칠이다 일일이 적을 필요 없이 얘네 둘을 넣고 여기에 다 넣어버리면 알아서 계산을 해줘요. 알아서 계산을 해줘요. 자, 얘는 어디서 가지고 왔냐? 얘는 어디서 가지고 왔냐? 클락에서 쭉 찾다 보면은 스타트 엔드 하고 적혀있는 블럭이 여기 한 3분의 1쯤 내에서 발견을 할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데이터 피커의 인스턴트 그리고 클락에서 now 두 개를 가지고 와주시면은 완성이 됩니다. 자, 근데 제가 이거 찍어 볼게요. 이거 찍으면 날짜가 굉장히 이상하게 나와요. 왜? 이거는 우리가 알고 있는 시간 단위랑 다르거든요. 제가 얘를 넣고 한번 1년 전에 날짜로 해서 확인을 하면은 365일이 나와야 되죠. 원래 이론적으로는 365일이 나와야 되는데 숫자가 엄청 크게 나옵니다. 이게 시간 단위가 달라서 그래요. 그러면 여기서 마지막으로 이 단위를 내가 알고 있는 하루, 이틀, 3일 이 날짜로 바꿔줄 수 있는 블럭이 마지막으로 하나가 더 필요한데 그게 클락에서 쭉 찾다 보면은 보자. 요겁니다. 얘를 해석을 해보면 보세요. 듀레이션이라고 하는 거가 우리가 지금 가지고 있는 정보예요. 이거를 데이로 바꿔주겠다 하는 겁니다. 자, 만약에 내가 이거를 시간으로 바꿔야 된다. 몇 시간이 흘렀는지를 바꿔야 된다라고 하면은 밑에 얘를 사용할 거고 분 단위로 바꿔야 된다. 얘를 사용할 거고 몇 주 단위로 바꿔야 된다 하면은 얘를 사용할 거예요. 이런 식으로 내가 이렇게 날짜 정보를 가지고 이 긴 숫자를 해석할 수 있는 블럭이 여러 개가 있습니다. 이게 제가 정확하게는 기억이 안 나는데 얘가 그 초 몇 초인지 몇 시간인지 그런 단위로 들어가 있는 걸로 알고 있어요. 한번 듀레이션 봅시다. 얼마나 지났냐 하는 건데 이거를 앱인벤터 무슨 단위로 만들어져 있는 걸까요? 설명이 요거는 정확하게 나와 있는 거는 찾기가 힘들다, 그죠? 봅시다. 얘가 무슨 시간을 뜻하는 걸까요? 이거는 정확한 정보는 저도 찾을 수가 없네요. 아무튼 우리가 일반적으로 알고 있는 그 시간 개념이 아니고 훨씬 더 정밀하게 얘가 숫자를 카운트를 한 거예요. 카운트를 한 거고 우리는 이것을 필요한 거에 따라서 여기다가 집어넣어서 바꿀 수가 있는 거죠. 우리 지금 1일, 2일, 3일, 3일 하루 단위로 끊어서 얘를 해석을 해야 되니까 데이에다가 집어넣는 겁니다. 이건 제가 한번 더 자세하게 한번 알아볼게요. 얘를 꺼내야 되죠. 얘를 꺼내서 그럼 이렇게 결합을 시켜줍니다. 결합을 시켜주고 이제 얘를 여기다가 넣고 다시 한번 얘를 테스트를 해보면 제가 1년 전으로 돌렸을 때 얘가 지금 하루 전까지 가면 365일일 텐데 하고 하루 플러스 똑같은 날짜가 되니까 366일입니다 라고 이렇게 숫자를 찾아줍니다. 이해되시죠? 만약에 어제 설정, 만약에 기념일을 하루 전인 날짜로 하면은 1일입니다. 하루가 지났다. 내가 까먹으면 안 되는 날짜, 보통 뭐 있죠? 결혼 기념일이나 커플들 사귄 기념일이나 아니면은 나의 생일이나 이런 거를 집어넣었을 때 그날로부터 100일이 지났다, 200일이 지났다 이런 거를 찾을 수가 있는 거죠. 그러면 보세요. 얘를 서로 반대로 끼워 넣으면 뭘 찾을 수 있냐 하면 D-Day, 마이너스 며칠이 남았다. 그것도 있죠. 예를 들어 내가 시험이 미래 날짜예요. 시험이 2020년 이렇게 11월 달에 시험이 뭔가가 있다. 근데 지금 이 상태에서 이거를 그냥 적용을 하면은 요렇게 됩니다. 요렇게. 네, 시작과 그 끝이 바뀌었기 때문에 마이너스라고 이제 설정이 되어 있는데 요렇게 찾으면은 며칠 남았다라는 정보가 되는 거죠. 이해가 되시나요? 그러면 우리는 지금 이해를 잘 해서 응용을 잘 하면 되는 거는 요 단계에서 요 단계로 넘어가는 거. 왜 필요한가? 왜 필요한가는 우리가 한번 찍어봐서 눈으로 봤었죠. 이거는 도저히 우리가 해석할 수 있는 숫자가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 한 번 더 넣어줘야 된다라는 거. 그리고 이렇게 날짜끼리 뺐을 때 값을 구해주는 거는 얘가 알아서 만들어준다.
하루 차이가 잠깐만요. 그러면 얘를 뭔가 잘못 넣었을 수도 있어요. 보세요. 만약에 제가 이거를 여기는 지금 2days라고 돼 있는 걸로 제가 바꿨는데 만약에 이거를 분이다 아니면은 초다 그냥 넣었어요. 그래서 그렇군요. 그렇죠. 만약에 이게 초라고 하면은 내가 하루를 차이 나게 만들어도 이렇게 시간이 굉장히 많이 걸리게 나오는 거죠. 그래서 이 개념을 이해를 하시면 여러분들이 이 데이터 피커를 사용하는데 큰 어려움은 없을 거예요. 왜냐하면 사실 얘 자체는 단순하거든요. 내가 날짜 설정했을 때 거기에 대한 연, 월일을 이렇게 가지고 올 수 있게 하는 게 거의 답니다. 근데 여기서 응용될 수 있는 게 클락이라고 하는 것과 콜라보가 되게 되면은 얘가 가지고 있는 요 인스턴트 얘를 가지고 클락에 넣었을 때 여러 가지 효과를 낼 수가 있다 하는 거예요. 이렇게 해서 우리 간단하게 기념일 며칠이 지났나 하는 어플을 만들어 보았습니다. 요게 다 성공이 되신 분들은 이제 그 다음에 우리가 하려고 했었던 이번에는 시계를 가지고 시간을 맞춰놓고 알람이 울리게 하는 거를 넣어갈 건데 얘랑 거의 같은 방식이에요. 얘랑 거의 같은 방식으로 여기 클락을 통해서 우리는 지금 포맷 데이터를 해서 날짜 정보를 가지고 왔지만 이따가는 여기에서 보면은 시간 정보를 가지고 올 수 있게끔 여기 보면은 데이터 타임이 있죠. 포맷 데이터 타임이 있어서 연, 월일 뿐만 아니라 시, 분, 초까지 가지고 올 수 있는 설정이기 때문에 얘를 사용을 해서 현재 시간 가지고 오고 여기 있는 타임 피커 사용을 해서 시간 설정합니다. 시간 설정해서 그거 두 개가 같아지면은 알람이 울리게끔 하는 과정이 될 거예요. 자, 여기가 다 됐으면은 다 되신 분들은 새로운 프로젝트 파일을 만들어 주시면 됩니다. 테스트 004로 저도 하나 만들게요. 혹시나 안 되신 분들 있으면은 제가 이렇게 넘어가기 전에 잠깐 뜸을 들이고 있을 때 알려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제가 다 되신 것 같으면은 넘어갈게요. 테스트 004. 왜냐면 이게 코드가 길진 않았기 때문에 코드를 뭔가 잘못해서 하는 경우는 잘 없을 텐데 물론 이제 따라하기에는 쉬우셨을 거예요. 대신에 이제 이해를 해서 이걸 이제 응용을 할 수 있게끔 이해를 하고 넘어가면은 더 좋겠죠. 네 번째 예제 타임 피커 다루기. 자, 요것도 제가 이거 올려드릴 거예요. 요거대로 사용할 건데 지금 보면은 얘는 이 하나의 라벨로 현재 시간 몇 분, 몇 시, 몇 초가 이루어진 게 아니고 이번에는 좀 더 디테일하게 나눌 거기 때문에 여기를 라벨을 다 끊어놨어요. 이 현재 시간까지가 하나의 라벨이고요. 여기 몇 시 하는 요게 또 하나의 라벨이고 몇 분 할 때 요 숫자랑 얘네들 다 하나하나에 따로 라벨로 다 끊어놨거든요. 그래서 만드는 게 이렇게 좀 복잡하게 보일 수 있는데 저랑 같이 한번 천천히 만들어 봅시다. 혹시나 너무 헷갈린다 하신 분들은 제가 채팅창으로 요거 링크 띄워 놓을 테니까 요 페이지 보면서도 천천히 따라오시면 돼요. 자, 처음에 메뉴에 그냥 라벨을 하나 넣어요. 라벨을 하나 넣어서 여기에다가 일회용 알람이라고 적어 놓겠습니다. 제가 왜 일회용 알람이라고 했냐 하면은 이거를 반복하는 기능은 매일매일 반복하는 기능을 안 넣었기 때문에 그냥 일회용 알람이라고 이름을 지었고요. 가운데 정렬 마찬가지로 해주시고 얘를 크기를 좀 키운 다음에 예쁘게 꾸며줍니다. 예쁘게 이거 너무 눈부시다 색깔. 이렇게 해서 적어놓고 그 다음에 여기에다가 아까 전에 데이터 피커 사용했듯이 이번에 목표는 이 타임 피커 사용하는 거예요. 밑에서 두 번째 있는 타임 피커를 가지고 옵니다. 가지고 와서 여기도 글자랑 색깔을 예쁘게 바꿔주시면 돼요. 저는 여기다가 시간 설정이라고 적어줄게요. 색깔도 대충 얘는 화이트로 바꾸고 여기에서 이렇게 해주겠습니다. 이렇게 하고요. 그 다음에 라벨에다가 시간을 설정해 주세요 라고 설명하는 듯한 글자를 하나 넣어줄 거예요.
알람 시간을 설정해 주세요. 이렇게 그 다음이 중요한데 그 다음에는 자 보세요. 여러 개가 지금 가로로 배치가 돼서 한 줄, 두 줄 이렇게 만들어져 있기 때문에 가로 레이아웃이 두 개가 필요합니다. 레이아웃에 들어가서 가로 레이아웃을 하나, 두 개를 준비해 줍니다. 이게 중간에 들어가서 겹치면 안 돼요. 겹치면 빼내기가 쉽지 않거든요. 그래서 안 겹치게 두 개를 이렇게 만들어 놓고 요 안에다가 라벨을 옆으로 쭉 배치를 할 거예요. 자, 여기까지 이제 한 다음에 첫 번째는 여기 안에 라벨을 하나 넣어서 얘에다가 현재 시간 땡땡까지 적어줘요. 현재 시간 땡땡 적어주고 그 다음에 하나 더 넣어요. 더 넣어서 얘는 언더바 하나 더 넣어서 하나 더 넣어서 몇 시. 그러니까 여기 숫자만 딱 들어가게끔 하는 거예요. 몇 시. 그 다음에 몇 언더바 숫자 들어가는 부분 언더바 하고 마지막 분 이렇게 만들어줍니다. 그러면 지금 요 안에 레이아웃이 하나, 둘, 셋, 넷, 5개나 들어가요. 현재 시간 땡시 땡분 이렇게 만들어진 겁니다. 현재 시간 땡시 땡분. 그리고 나서 나머지 이렇게 글자가 적혀 있는 부분들을 우리가 이따가 뒤에 코딩을 따로 할 필요가 없어요. 그래서 그냥 이름이 상관이 없는데 요 땡 숫자 들어가는 거 여기에는 이따가 코딩으로 시간값을 넣어줘야 돼요. 그래서 안 헷갈리기 위해서 얘는 라벨 4번이죠. 제 거 기준 라벨 4번인데 리네임을 해줍니다. 이 몇 번이든 상관없어요. 번호는 상관없고 요 친구 시간 앞에 있는 이 라벨을 이름을 바꿔줍니다. 현재 시간을 찾는 거기 때문에 현재 시간이라고 이름 바꿔줘요. 그러면 분도 마찬가지예요. 분이라고 적혀있는 글자로 분 적혀있는 얘 말고 그 앞에 실제로 몇 분인지 시간이 들어가야 되는 이 라벨의 이름을 리네임을 해서 현재 분 이렇게 바꿔줍니다. 요거를 한 개를 만들고 나면은 그 다음에는 비슷하기 때문에 더 쉬울 거예요. 그 다음에는 똑같이 라벨이 하나, 둘, 셋, 넷, 5개가 들어가는데 여기는 알람 시간 땡땡 해서 이것도 땡 언더바에서 땡시 몇 시 그다음에 몇 분 하는 게 다 라벨이 쪼개져서 들어가게 됩니다. 몇 분 이렇게 만들어지게 돼요. 이렇게. 그리고 얘도 마찬가지. 이 친구는 이따가 코딩을 해야 되기 때문에 이름이 다 이렇게 라벨 돼 있으면 헷갈려요. 그래서 리네임을 하는데 이거는 알람으로 설정한 시간이기 때문에 알람 시간 얘는 알람 분입니다. 알람 시간과 알람 분 이렇게 하고 나서 우리 제일 중요한 센서에 있는 클락 현재 시간 가지고 오려면 얘가 필요하죠. 클락을 가지고 오고 그리고 여기에서 알람 시간이 다 됐다 하는 거를 진동으로 올릴 거예요. 그래서 우리 어제 사용했었던 거 미디어에 있는 사운드를 가지고 와서 진동 기능을 추가할 겁니다. 여기까지 하면 디자인이 완성이에요. 꽤 길죠? 꽤 많았기 때문에 제가 시간을 좀 천천히 드리겠습니다. 여기까지 완성해 주세요. 여기까지. 중간에 놓치신 분들은 요거 제가 채팅창에 띄워드린 요 과정을 보고 따라 하셔도 되고 아니면은 어디의 부분 다시 보여주세요 라고 적었을 때 제가 다시 이렇게 만드는 과정을 보이기도 할게요. 오케이, 클락 여기 지금 센서에 있죠. 클락 넣고 사운드 넣고 하면 끝납니다. 저는 요거를 예쁘게 여기도 이거 뭐죠? 레이아웃에도 배경에 색깔을 하나 넣어주겠습니다. 이렇게 잘 보이라고.
요거는 뭐 저처럼 하셔도 되고 안 하셔도 돼요. 이렇게. 그래서 라벨 일회용 알람, 그 다음에 타임 피커 시간 설정, 그 다음에 알람 시간을 설정해 주세요 라고 하는 거는 그냥 라벨이고, 이 밑에가 두 개가 좀 어려웠죠? 가로 레이아웃에다가 두 개를 다 길게 쭉 해서 집어넣었는데 다 따로 넣었어요. 현재 시간 몇 시 몇 분 이렇게. 밑에도 알람 시간 몇 시 몇 분 이렇게 라벨 다 5개로 따로 넣었고, 요 시간이 들어가는 부분과 분이 들어가는 부분은 구분할 수 있게끔 이름까지 리네임을 다 해주었습니다. 마지막에는 센서에 있는 클락과 미디어에 있는 사운드를 넣어서 내가 진동 기능, 그 다음에 시간 찾는 기능을 할 수 있게끔 만들었어요. 다 되셨으면 블로그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다 되셨으면 우리가 이제 알아야 되는 게 하나가 있어요. 뭐냐 하면은 날짜 같은 경우는 화면이 열렸을 때 날짜를 한번 찍어두면은 그날 하루 동안 날짜가 고정이 되죠. 근데 시간 같은 경우는 여러분, 처음에 화면 열렸을 때 예를 들어 지금 시간이 3시 뭐 56분이다 라고 해서 시간을 찍었어요. 근데 1분이 금방 지나가잖아요. 1분이 지나고 나면 시간을 다시 갱신해줘야 돼요. 이 라벨에 적혀있는 글자를 갱신을 해줘야 되기 때문에 얘는 어떤 게 필요하냐 하면은 시간을 체크를 해서 계속 체크를 해서 시간이 바뀌었을 때마다 라벨을 계속 새로 붙여줄 친구가 필요합니다. 마치 아두이노에서 무한반복하기 기능으로 뭔가가 계속 체크하듯이 얘도 계속 체크하는 기능이 필요해요. 근데 그 기능을 해주는 게 바로 이 클락에서도 그 기능을 해줄 수가 있습니다. 보면은 클락에서 여기 설정해 보면은 1000이라고 하는 숫자가 있어요. 이게 뭘 뜻하냐 하면 여기서 1000은 1초를 뜻합니다. 그래서 내가 여기다가 1000이라고 적어 넣으면 1초에 한 번씩 이 타이머 기능을, 클락 기능을 작동시키겠다라고 하는 거예요. 저걸 우리 코드로 넘어갔을 때 클락을 눌러보면은 뭐가 있냐 하면 메뉴에 when 클락에 있는 타이머가 실행됐을 때 라고 하는 블럭이 있어요. 요거 안에다가 내가 어떤 특정 코딩을 블럭을 이제 넣으면은 얘는 이 시간에 의해서 1초마다 한 번씩 작동을 합니다. 이 코드가. 그럼 내가 이걸 더 빨리 작동시키고 싶으면 여기서 시간을 줄이면 돼요. 요렇게 하면은 0.1초마다 한 번씩 저 코드가 작동이 되는 거고, 뭐 나는 1시간마다 필요하다, 1분마다 필요하다, 시간이 원하는 만큼 여기다가 적어 넣으면 됩니다. 우리는 1초 흐르면서 분이 바뀔 때마다 얘를 체크를 할 거기 때문에 1초로 그대로 두고 진행을 할게요. 자, 1초에 한 번씩 코드를 작동을 시킵니다. 무슨 코드를? 여기에서 시간과 분이 지금 있는 시간과 분이 맞는지 체크를 해서 바꿔줘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요 라벨, 현재 시간 라벨의 텍스트와 현재 분 라벨의 텍스트를 두 개를 세팅을 한다. 요겁니다. 세팅을 한다. 자, 그러면 시간은, 여기에 있는 현재 시간은 어떻게 가지고 오나? 자, 일단 기본은 이거예요. 클락에서 그 모든 시간이든 분이든 뭐 연도든 날짜든 모든 걸 가지고 있는 친구는 아까 우리 봤던 얘입니다. 얘입니다. 얘를 가지고 시간만 빼내고 싶은 거예요. 그것도 마찬가지 클락에 있습니다. 클락에서 찾아보면은 보자. 여기 있죠. 여기 있어요. 인스턴스에서 시간만 빼라 라고 해서 현재 시간에 그 시간에다가 넣어줍니다. 천천히 할까요? 자, 다시 우리가 요거 타이머는 여기 클락에 있어요. 클락. 거의 대부분이 이제 클락에 있는데 클락에서 메뉴에 있는 얘가 하는 역할은 지금 우리가 여기 시간을 1초로 설정했기 때문에 1초마다 한 번씩 이 안에 있는 코드를 작동을 시키는 거예요. 1초마다 한 번씩. 그럼 우리가 이거를 왜 1초마다 한 번씩 검사를 하느냐?
내가 시간이 여기 몇 시다 몇 분이다 찍어놨는데 이게 계속 바뀌잖아요. 그래서 고정이 되어 있는 게 아니라 계속 바뀌기 때문에 계속 검사를 하면서 바꿔줘야 되는 거죠. 그래서 여기에 보면은 이 시간 들어가는 그 라벨과 분이 들어가는 라벨 두 개가 있죠. 그게 바로 여기 현재 시간 라벨 그리고 현재 분 라벨 두 개예요. 여기는 현재 시간을 말 그대로 찾아서 집어넣으면 되고 여기는 현재 분을 찾아서 집어넣으면 되는데 그게 어디 있느냐? 그게 바로 모든 그 시간이든 분이든 모든 설정이 여기에 들어가 있습니다. 여기 들어가 있어요. 얘는 그러면 어디서 찾아요? 클락에서 찾을 수가 있죠. 그래서 여기에서 이 now를 근데 아까 우리 봤듯이 얘를 그냥 넣을 순 없어요. 그냥 넣을 순 없고 이 중에서 시간만 골라서 빼주세요 하는 블럭이 바로 얘입니다. 얘도 마찬가지 클락에 있어요. 요거는 이제 찾기가 좀 힘들 거기 때문에 여기서 이제 천천히 내려가면서 이렇게 찾아보시면은 요 분홍색 블럭 달린 거 밑에 있네요. 여기 있네요. 그래서 이 모든 정보를 가지고 있는 거를 시간만 빼주세요 하는 거고 그거를 이 라벨, 시간 라벨에다가 찍어주는 겁니다. 이렇게. 밑에도 그러면 같은 과정이에요. 밑에도 이 now를 가지고 클락에 있는 분을 뺄 수 있는 여기 이제 시간이었죠? 위에 있을까요? 밑에 있을까요? 분을 뺄 수 있는 여기 있다 그죠? 여기 make time 밑에 있네요. make time 밑에 분을 뺄 수 있는 블럭을 가지고 now를 마찬가지 연결을 해주면 이렇게 연결을 하면은 1초마다 한 번씩 현재 시간 가지고 와서 찍고 현재 분을 가지고 와서 찍어요. 만약에 시간이 흘러서 뭐 제가 2분이었는데 3분으로 숫자가 바뀌었다 하면은 얘네에 의해서 바뀐 숫자가 딱 보여지게 되는 거죠. 그래서 지금 이거를 만약에 실행을 하잖아요. 저는 지금 코드가 이미 연동이 돼 있어서 여기서 이미 요렇게 했을 때 시간에는 16시라고 찍힙니다. 찍혀요. 분에도 2분이라고 찍혀 있습니다. 근데 이 2분이 영원히 고정이 돼 있냐? 아니죠. 여기서 제가 지금 시간이 흘러서 얘가 3분이 됐을 때 여기도 마찬가지 이렇게 3분으로 바뀌게 되는 거예요. 요 개념만 제대로 잘 이해를 해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거를 우리 아까 전에 처음에 할 때는 어디 넣었냐 하면은 이제 스크린이 열렸을 때 여기다가 만들었어요. 왜? 이거는 날짜는 바뀌지가 않잖아요. 오늘 화면을 열었을 때는 오늘 안에 날짜가 바뀌는 일이 없기 때문에 그냥 간단하게 스크린 열렸을 때 사용을 했는데 지금 우리가 하는 시간은 화면을 열어놓는 사이에 잠깐 사이에도 분이 계속해서 움직이고 시간도 계속해서 움직이기 때문에 이렇게 코드를 짜야 되는 거였어요. 여기 됐다면 요것도 여러분들 한번 꼭 이렇게 찍어 보셔야 됩니다. 화면을 찍어서 몇 시 몇 분이 제대로 나오는지 보셔야 돼요. 요거 만약에 여기 이제 제대로 안 된다 그러면 다음에 넘어가서 알람 울리는 것까지 연달아서 다 꼬이게 됩니다. 다 꼬이게 되기 때문에 이렇게 딱 되는지 확인. 된다면 그 다음에는 뭘 하면 되냐? 이번에는 이 밑에 알람 시간이 몇 시다, 몇 분이다 하는 거를 넣을 수 있게끔 글자가 여기 숫자가 딱딱 들어가게끔 만들어주면 되는데 그 시간은 누가 결정하냐 하면 내가 이 시간 설정 버튼을 누르죠. 그러면 아까 날짜 설정했던 것처럼 이 시간도 몇 시 몇 분 할 수 있게끔 이렇게 창이 뜹니다. 그러면 요걸 가지고 내가 설정을 해서 확인 버튼을 눌렀을 때 내가 설정한 시간이 요 시간과 분에 딱딱 들어가게 되면 돼요. 자, 그 부분 한번 해볼게요. 이 부분. 자, 얘도 마찬가지. 언제 시작을 하는 거냐? 내가 이 버튼을 눌렀을 때 여기 열리죠? 열리고 시간 설정을 완료한 다음에 확인 버튼을 누르면 여기에 숫자가 적용이 돼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타임 피커에 가면은 아까 했던 거랑 거의 똑같죠? 아까는 애프터 데이터 셋이었는데 지금은 애프터 타임 셋입니다. 말 그대로 여기서 시간 설정을 완료하고 난 다음에 내가 확인 버튼을 이렇게 해서 확인 버튼을 누르고 난 다음에 어떻게 할 거냐?
하는 블럭이에요. 그래서 얘를 꺼내줍니다. 어떻게 할 거냐? 얘 위에서 했던 것처럼 여기 밑에 있는 곳에다가 내가 여기서 설정했던 시간 집어넣고 요 밑에 있는 요 분에다가는 내가 설정했던 분을 집어넣는 거기 때문에 라벨이 두 개가 필요한데 여기 현재 시간 현재 분을 가지고 오면 안 돼요. 안 돼요. 밑에 있는 알람 시간의 텍스트 알람 시간의 텍스트와 알람 분의 텍스트를 가지고 와야 합니다. 요렇게 요거랑 겹쳐지는 순간 요 코드는 뒤에 엉키게 되는 거예요. 그 시간, 현재 시간은 타이머가 담당을 하고 알람 시간은 이 알람이 담당을 하게끔 딱 분리되어 있어요. 그 다음에 여기 안쪽에 들어가는 것도 똑같아요. 우리 아까 전에 어디서 찾았어요? 데이터 피커를 사용을 해서 연, 월, 일을 요 안에서 찾았죠. 그 데이터 피커 안에서 연두색 블록으로 찾아서 가지고 왔는데 얘도 마찬가지입니다. 시간과 분을 어떤 걸 선택했는지 이 타임 피커에서 연두색 블록 아무거나 꺼내요. 연두색 블록 아무거나 꺼내서 여기서 찾아보면은 시간이 있죠. 시간, 연결. 하나 더 복사해서 여기서 분을 찾습니다. 분, 연결. 이렇게 해주면 돼요. 이렇게. 그러면 요게 완성이 됐다면 여러분들이 이 시간 설정을 해서 제가 뭐 예를 들어서 5시 뭐 11분, 뭐 12분 이렇게 해서 확인을 누르면 이렇게 시간이 들어갑니다. 내가 여기 설정했던 시간과 분이 들어가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까지 성공을 해주시면 됩니다. 여기가 파트 1까지라고 생각을 하면 돼요. 알람은 아직 안 울리겠죠. 당연히 알람 울리는 코드가 없었으니까 알람 울리는 코드만 하면 완성인데 지금 현재 시간이 제대로 잘 찍히는지 그리고 여기 시간이 이렇게 제대로 잘 바뀌는지 그 다음에 알람 시간이 내가 설정한 값으로 제대로 잘 들어가는지 두 가지만 실행을 해서 확인을 해주세요. 이것도 다 될 때까지 조금 기다리겠습니다. 다 되신 분은 채팅창으로 알려주세요. 그리고 이것도 만약에 이해가 안 된 부분이 있다면 그것도 알려주시면은 설명을 다시 한번 해드리겠습니다. 여기 두 개가 완벽하게 이해가 되셨으면 아마 그 다음에는 알람 설정하게, 알람 울리게 하는 거는 그게 어렵지 않을 거예요. 여기까지. 요 뒤에 과정이 블럭이 사실 조금 많아요. 조금 많기 때문에 여기까지가 제대로 완성이 되어야지 아마 뒤에도 무리 없이 진행을 할 수가 있기 때문에 여기까지는 다 됐는지 제가 확인을 한번 하고 넘어가겠습니다. 다 되셨나요? 아니면 혹시나 이번 거 너무 어려워서 안 따라하고 있어요 하시는 분들이 있으면은 제가 다음 시간부터는 난이도를 낮춰야 되고요. 다들 성공하셨네요. 완료. 오케이. 자, 오케이. 그러면 다음 단계로 넘어갈게요. 이제 시간이 맞춰졌을 때, 두 개가 맞춰졌을 때, 진짜요? 요거 보면서 천천히 따라 하시면 돼요. 제가 그 채팅에 올려놨던 그거 보고 천천히 따라 하시면 됩니다. 자, 뒤에 부분 갈게요. 뒤에 부분은 우리 자, if문, 이 프로그래밍 공부 혹시나 해보셨던 분이 있으면은 if문을 가지고 두 개씩 비교를 해서 같다 이렇게 만들어줘야 된다는 게 예상이 됐을 수도 있어요. 그러면 이제 우리가 이 if문은 어디 있냐 하면은 여기 컨트롤에 빌트인 블럭의 컨트롤에 보면은 요 안에 if, else if else 이런 것들이 다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목표는 이거예요. 이 두 개가 같아지고, 그러니까 현재 시간과 현재 분이 두 개가 같아지고 분도 두 개가 같아지는 거예요. 그러면 두 개의 시간이 완전히 똑같아졌기 때문에 진동을 울려서 알람이 잉하게 울리게끔 하는 게 목표입니다. 자, 그러면 제일 먼저 넣어야 될 거는 우리가 요거를 한번 넣어줘야 돼요. 자, 여기서 클락에서 활성화하는 게 요겁니다. 맨 밑에 내려갔을 때 있네요. 맨 밑에 내려갔을 때 얘가 뭐냐 하면은 이 타이머를 계속 활성화를 할 거냐 말 거냐 하는 건데 우리가 이따가 이 타이머를 끌 거예요. 알람이 울리고 나서 이제 알람이 째깍째깍 울리고 나서 이 타이머를 끌 거기 때문에 내가 알람 시간을 설정을 했을 때는 이 타이머를 다시 돌아가게끔 여기에다가 로직에 있는 true를 넣어줘야 됩니다. 이거는 지금은 바로 이해 안 될 수도 있어요. 이따가 마지막 코드까지 하고 설명을 추가로 드릴게요. 일단은 여기서 얘를 true 설정을 넣어줍니다. 어디에 있나요? 자, 클락에 밑에 있죠? 밑에 부분에 이 활성화하는 거를 true를 넣어줍니다. 로직에 있는 true 넣어주고 그 다음에 여기서 글자를 바꿀 거예요. 내가 여기 알람 시간을 설정해 주세요 라고 적었잖아요. 이거를 시간 설정을 하고 난 다음에는 알람이 진행 중입니다 라는 글자로 바꿀 거예요. 그래서 저거는 번호가 라벨 2번이죠. 라벨 2번에다가 텍스트를 바꾸겠다. 텍스트 뭘로? 빈칸 블럭에서 알람이 진행 중이다. 알람 진행 중. 쭉 점점점. 이렇게 해서 바꿀게요. 이렇게 해서 바꾸고 지금 글자가 검정색이긴 하지만 이따가 알람이 울리고 나면 글자를 빨간색으로 바꿀 거예요. 그래서 알람이 진행 중일 때는 다시 한번 글자의 색깔도 검정색으로 바꿀게요. 자 그러면 일단은 지금 우리 여기까지는 다 진행이 됐었잖아요. 그죠? 여기까지는 진행이 됐었는데 요만큼 요거랑 요거를 이제 추가를 했었어요. 근데 얘는 어디 있냐? 클락의 밑에 부분에 밑에 쭉 내려보면은 밑에서 하나, 둘, 셋, 네 번째 여기에 이 클락의 활성화 여부를 결정하는 블럭이 있습니다. 얘를 가지고 오고 로직에 true 펄스 이게 말 그대로 여기에다가 펄스를 넣으면 타이머 기능을 끄는 거예요. true를 넣으면 타이머를 다시 돌리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알람을 맞췄을 때는 타이머가 다시 작동을 해야 되기 때문에 여기서 true를 집어넣어 주면 됩니다. true. 이렇게 해서 요거 하나 집어넣고 그리고 요 글자 있죠. 알람 시간을 설정해 주세요 라고 하는 글자를 내가 시간을 이렇게 알람을 진행을 하고 난 다음에는 여기 알람이 진행 중이다 라고 글자의 내용을 바꿀 거예요. 바꿀 거라서 얘가 이제 보니까 2번 라벨이더라고요. 라벨 2번. 그래서 2번 라벨의 텍스트 가지고 와서 빈칸에다가 알람이 진행 중이다 라고 적어서 일단 연결했습니다. 여기까지. 그리고 2번 라벨의 색깔도 바꿔줘야 돼요. 2번 라벨의 색깔. 왜냐면 지금 검정색이긴 한데 이따가 빨강색으로 바꿀 거거든요. 알람이 다 진행이 돼서 삐삐삐 알람 진동 울릴 때는 얘를 빨강색으로 바꿀 거기 때문에 다시 여기서 새롭게 알람을 진행을 할 때는 검정색으로 바꿔줄 거예요. 걔도 라벨 2번에서 글자 색깔이니까 백그라운드 컬러가 아니고 중간에 있네요. 텍스트 컬러를 가지고 와서 여기 있는 컬러 중에서 검정색을 넣으면 됩니다. 이거는 회색 같죠? 여기서 클릭을 하면은 색깔 패널이 나오거든요. 여기서 클릭해서 검정색으로 바꿉니다. 검정색. 그러면 요 타임 피커에서 해야 되는 내용은 끝이 났어요. 여기는 끝이 났어요. 하나, 둘, 셋. 요렇게 세 개가 추가가 된 거죠. 지금 여기서 제가 이 설명을 드리는 이유가 뭐냐 하면은 잘못해서 제가 타임 피커에다가 코딩했는 거를 타이머에다가 넣어버리고
타이머에다가 코딩하는 거를 여기다가 넣어버리고 이렇게 되면 안 돼요. 그래서 지금은 타임피커와 타이머를 제대로 구분해 주셔야 돼요. 여기 타임피커에 했던 거는 여기서 끝이 나고 그 다음에는 타이머에다가 코드를 진행을 할 겁니다. 타이머에다가. 그래서 얘는 여기까지 하고 끝. 타이머에 이제 if문이 들어가게 되는 거예요. 자, 왜 여기에 if문이 들어가냐 하면은 자, 시간을 비교를 하는 거를 한 번만 비교를 하는 게 아니죠. 예를 들어서 제가 현재 시간이 지금 4시 17분인데 시간을 4시 이렇게 21분으로 설정을 했어요. 그러면 딱 설정한 당시에 한 번만 검사를 하는 게 아니고 이 시간이 흐르면 계속 흐르는 동안에도 반복해서 검사를 해야지 두 개가 같아졌을 때를 찾을 수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시간이 똑같은지 검사하는 거는 여기 들어가는 코드가 아니고 계속 반복을 해주는 타이머에 코드가 들어가야지 계속 반복하면서 검사를 할 수가 있는 거예요. 이해되시나요? 그래서 이 타이머의 역할이 이번 예제에서 굉장히 중요합니다. 반복을 해준다라는 게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그럼 이 타이머에서 코드를 넣어보겠습니다. 자, if문을 하나 가지고 와서 넣을게요. 여기 컨트롤에 맨 위에 있는 거 제일 기본 if문을 가지고 오면 됩니다. if then 이라고 적혀 있는 얘를 가지고 와서 이렇게 추가해 주세요. 이렇게 추가. 자, 얘는 뭐 하는 블럭이냐면요. 여기에 if라고 돼 있는 곳 여기에는 조건을 달 수가 있어요. 근데 이 조건은 뭔가 크다, 작다, 아니면 뭐 똑같냐, 안 똑같냐 이런 식의 비교를 통해서 참 또는 거짓으로 나올 수 있는 조건이어야 돼요. 그래서 이 조건이 참이면 밑에 있는 블럭, 여기에 포함되어 있는 블럭을 실행을 합니다. 조건이 거짓이면 실행을 안 해요. 그럼 우린 여기다가 뭘 넣어야 되냐 하면은 이 시간과 여기 시간, 그러니까 현재 시간과 알람 시간이 똑같은지 검사. 그리고 또 하나, 현재 분과 그 알람에 설정된 분이 똑같은지 검사해서 두 개가 다 똑같으면은 알람이 울리게끔 안쪽에다가 그 알람 울리는 부분을 코딩을 하는 거죠. 자, 근데 제가 지금 두 개 비교하고 라고 설명을 드렸는데 자, 이 두 개를 비교했을 때 둘 다 똑같아야 돼요. 둘 다 똑같아야 되는 게 즉 두 개의 조건이 있는데 그 두 개의 조건이 둘 다 참일 때만 얘가 작동이 돼야 되기 때문에 우리가 로직에서 뭐를 쓸 수 있냐 하면은 AND 블럭과 OR 블럭을 쓸 수 있어요. 그렇죠. AND 블럭을 사용을 해서 이 두 개의 조건을 만들어 줘야 됩니다. 둘 다 참여해야 되기 때문에 자, 그럼 이 안에는 시간 비교하는 거, 분 비교하는 거가 각각 들어가야 돼요. 각각 들어가야 돼서 비교하는 거는 마찬가지 여기 로직에 있는 는 블럭, 같다 블럭 사용해도 되고 수학에도 같다 블럭이 있어요. 둘 중에 아무거나 사용을 해도 됩니다. 저는 이거 겹쳤을 때 색깔이 좀 잘 보이게 하기 위해서 제가 이거를 파란색인 그 수학에 있는 블럭으로 같다를 넣을게요. 여기 같다, 여기도 같다. 한 세트씩 넣어줍니다. 같다 블럭들을. 여기 있는 거 사용해도 돼요. 여기 있는 거 사용해도 되고 여기에 수학에 있는 거 사용해도 됩니다. 그래서 여기에 현재 시간, 그 다음에 현재 분 가지고 와서 현재 시간과 알람의 시간을 비교해야 되는데 이게 이미 우리가 어디에 담아놨냐 하면 라벨에 다 담겨 있어요. 왜냐면 우리가 이렇게 해서 시간을 가지고 와도 됩니다. 그러니까 제 말은 얘를 여기다가 넣어서 시간을 가지고 와도 돼요. 근데 블럭이 너무 불룩하고 길어지죠. 근데 이미 얘를 어디서 가지고 왔어요. 가지고 왔는 거를 라벨에 찍어놨기 때문에 우리는 이 라벨에 있는 텍스트들을 비교를 해줘도 됩니다. 이해가 되셨다면 여기에서 현재 시간이라고 하는 친구 있죠. 현재 시간에 이번에는 텍스트를 찾는데 이 연두색 블럭에서 텍스트를 찾아요. 왜? 이미 찍혀있는 글자를 가지고 오는 거니까. 그러면 얘랑 비교 대상이 뭐예요? 알람에 찍혀있는 시간인 거죠. 그래서 알람 시간을 클릭을 해서 여기서도 연두색 블럭을 하나 가지고 와서 텍스트를 가지고 옵니다. 그리고 여기 이제 이렇게 여기도 16시 찍혀 있는 게 각각 요 글자들을 가지고 오겠죠? 이거를 어떻게? 같다 블럭에다가 앞에 두 개에다가 넣어줘요. 시간끼리. 시간은 시간끼리 비교. 그럼 여기는 감이 오시죠? 여기는
분을 가지고 오고 분에 있는 텍스트 가지고 오고 여기 알람 분에 있는 텍스트도 가지고 와서 비교를 하면 되겠죠. 자, 가지고 와 봅시다. 알람 분에 있는 텍스트와 현재 분에 있는 텍스트를 두 개를 가지고 와서 여기 비어있는 같다에다가 하나씩 넣어줍니다. 순서는 상관없죠. 어차피 두 개 똑같은 거 비교하는 거기 때문에 순서는 상관없습니다. 블럭이 굉장히 길어졌는데 단계만 이해를 하셨으면 따라올 수 있을 거예요. 처음에 엔드 블럭 사용하고 그 안에 같다 블럭 하나씩 넣어서 시간은 시간끼리 비교, 분은 분끼리 비교였습니다. 이렇게 한 다음에 이제 알람 시간이 설정되고 난 다음에는 알람이 이제 요게 조건이 만족이 되었으면 알람 시간이 된 거예요. 1위 하고 알람이 시간이 된 거기 때문에 여기 글자를 알람 진행 중 점점점이었던 이 글자를 알람이 완료되었습니다 라고 바꿔줄 거예요. 그러면 라벨 2번이죠. 2번 라벨에서 텍스트 가지고 와서 셋 텍스트 가지고 와서 여기에다가 빈칸 블럭을 사용을 해서 뭐라고 할까요? 알람 시간이 되었습니다. 뭐 어색한데? 알람 시간 아니면은 삐비비비 제가 이렇게 써볼게요. 알람이 됐다는 거죠. 삐비비비. 그리고 이거를 잘 보이게 하기 위해서 컬러를 빨강색으로 바꿀 거예요. 그럼 우리 밑에 요거 썼던 거 복사해도 됩니다. 그죠? 밑에 여기 텍스트 컬러 무슨 색깔 넣겠다 하는 거 복사를 해서 가지고 와서 빨강색으로 바꿔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진동을 올릴 거예요. 진동 올리는 거는 저번 시간에도 우리 했었죠. 사운드에서 여기 사운드에서 진동이 울리는 요거 사운드에서 진동이 울리는 얘를 가지고 한번 해보면 되는데 요렇게 해서 진동 시간을 만약에 1초 이상 1초보다 더 길게 진동을 하게 되면은 어떤 일이 일어나느냐 하면 얘가 1초에 한 번씩 작동을 해요. 1초에 한 번씩 작동을 해서 검사를 하기 때문에 이미 한 번 알람이 울렸는데도 우리가 분까지만 비교를 했기 때문에 알람이 울리는 도중에도 이 시간이 계속 같은 시간일 수가 있어요. 그죠? 그러면 알람이 한 번에 울리고 끝나는 게 아니라 2번, 3번, 4번 계속 울리게 됩니다. 왜? 얘는 1초에 한 번씩 검사를 하기 때문에 이 25분이라는 게 같아지는 순간부터 26분이 돼서 달라지는 60초 동안 계속 알람이 울리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여기서 뭘 할 거냐 하면 한번 이렇게 글자를 바꿔주고 난 다음에는 알람을 꺼버릴 거예요. 이 클락 자체를 꺼버립니다. 그래서 알람의 이 클락에서 아까 전에 여기서 활성화했던 거 있죠. 활성화했던 거. 그거를 펄스를 해서 여기 기능을 잠시 멈추게 할 거예요. 왜냐하면 알람은 이미 한번 울렸기 때문에 계속 반복해서 알람이 울리지 않도록 하는 조치거든요. 그래서 여기서 맨 밑에 있는 활성화 블럭을 연결을 하고 얘를 펄스를 넣어줍니다. 펄스. 그리고 마지막 진동을 넣으면 돼요. 진동은 지금 진동까지 넣어보겠습니다. 중간에 제가 테스트 한번 하고 마지막을 할까 했는데 진동까지 넣어보겠습니다. 여기서 사운드에서 진동 기능, 어제 했던 거 진동 기능을 가지고 와서 시간은 제가 그냥 1초 할게요. 1초 하게 되면은 여기까지가 완성 코드인데 아마 여기 부분 지금 조금 어려우실 수도 있어요. 자, 얘를 다시 한번 분리해서 보면 처음에 if 블럭을 가지고 왔습니다. 어디서? 컨트롤에서 if 된 메뉴에 있는 블럭을 가지고 와서 로직에 있는 엔드 블럭을 사용을 해서 그 안에 수학에 있는 같다 블럭을 각각 집어넣어 줬어요. 집어넣어 주고 그 안에 라벨 이름들을 시간에 있는 텍스트, 그러니까 현재 시간에 있는 텍스트와 알람 시간에 있는 텍스트,
현재 분에 있는 텍스트와 알람 분에 있는 텍스트를 각각 같은지 비교를 합니다. 그러면 요렇게 둘이 똑같은지 비교를 하는 거고 요렇게 두 개 똑같은지도 비교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얘도 똑같고 얘도 똑같고 AND로 연결되어 있으니까 둘 다 똑같다 하면은 시간이 된 거죠. 같은 시간이 된 거죠. 그래서 그때는 이 글자를 다 됐다고 이제 삐삐삐삐라고 제가 바꿔서 글자를 바꿨고 시간도 글자의 글자의 컬러도 잘 보이게 빨간색으로 바꿨어요. 그리고 얘가 이대로 두면은 계속 활성화하면서 진동을 계속 울릴 거기 때문에 1분 내내 울려요. 1분 내내. 그래서 이거를 막아주기 위해서 타이머는 여기까지 하고 멈췄습니다. 타이머를 멈췄어요. 그래서 여기서 타이머를 멈췄기 때문에 실제 알람을 설정할 때는 타이머를 다시 활성화해 주는 것도 필요했던 거예요. 자, 그리고 이제 진동을 울리게끔 만들었습니다. 요거를 실행을 한번 해볼게요. 저는 코드가 많이 변경이 됐으니까 다시 연결을 해서 실행을 해서 제 폰으로 작동되는 모습을 보여드리겠습니다. 요거는 테스트를 해보려고 하면 좀 기다림이 필요해요. 왜냐하면 지금 4시 28분이다 라고 떴는 거에서 제가 시간 설정을 29분으로 해서 확인을 하겠습니다. 그러면 29분이 될 때까지 기다려야 돼요. 기다려야 돼요. 여러분들도 알람 설정해놓고 한번 기다려보세요. 여기가 29분이 되면은 삐삐삐삐 이렇게 바뀌죠. 삐삐삐삐 바뀌고 제 폰에는 진동도 울렸어요. 윙 하고 진동도 울렸습니다. 다시 시간 설정을 한번 해볼게요. 이번에는 31분으로 시간 설정을 하면 다시 알람이 진행 중으로 바뀌어요. 진행 중으로 바뀌고 31분이 되면 글자가 바뀌고 진동이 오겠죠. 와우! 요게 이제 우리 앱인벤터로 만들어보는 알람이었습니다. 그래서 이게 한번 해보면 그렇게 어렵진 않아요. 이 개념이나 뭐 밑에 시간 비교하는 거 한번 해서 성공을 하면은 이해가 잘 되는데 처음에 할 때는 이런 블럭 자체를 우리가 처음 보잖아요. 그죠? 처음 보는 블럭들이라서 조금 어려울 수도 있지만 오늘 한번 해본 걸로 여러분들이 이제 뭔가 응용을 재밌게 해보면 좋겠죠. 아 진짜요? 두 번째 예제 성공했어요. 첫 번째 예제도 나중에 요거 보고 천천히 따라 하시면 잘 될 수도 있어요. 요거 보고 천천히 따라 하면 잘 될 수도 있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 이제 오늘 목표했던 거 2개는 다 했어요. 오늘 목표했던 게 지금 데이터 피커 다루기랑 타임 피커 다루기 요렇게 2개였습니다. 그래서 2개를 완료를 했고 우리 다음 시간에는 리스트 피커와 리스트 뷰라고 하는 거를 활용을 해볼 건데 얘는 이름에 지금 리스트라고 하는 게 들어가 있잖아요. 얘가 조금 어려워요. 리스트라고 하는 게 조금 어려워서 우리가 지금 시간이 조금 남았는데 이거를 리스트에 대한 개념을 약간만 연습해 보겠습니다. 연습을 해볼게요. 자, 리스트가 뭔가 이거를 우리가 잘 이해를 해야 되는데 일단 요거를 새로운 프로젝트를 하나 만들어주세요. 우리 2번째 것까지 성공을 했으니까 새로운 프로젝트를 테스트 005 해서 하나 만들어서 이거는 예제를 뭔가 만드는 건 아니고 리스트를 한번 다뤄만 볼 거예요. 다음 내일 사용한 리스트 피커가 이거고 리스트 뷰가 이겁니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요거랑 요건데 얘 앞에 이제 리스트라고 이름이 들어있는 게 뭘 뜻하냐 하면은 제가 여기 블럭에 들어갔을 때 여기 보면 리스트라고 이름이 되어 있어요. 리스트라고 이름이 되어 있는데 우리가 코딩을 하다 보면 변수를 사용해야 되는 경우가 가끔씩 있죠. 그래서 변수는 뭔가 이 변수라고 하는 거는 내가 값을 담아주는데 여기다가 이름도 붙여주고 나중에 필요할 때마다 값을 뭐 변경도 하고 그죠? 변경도 하고 이런 식으로 활용을 할 수 있게끔 하는 게 변수입니다. 우리 이 앱인벤터에서 그런 변수는 어떻게 만드냐 하면 이 빌트인 블럭에 있는 주황색 있죠? 주황색. 얘를 눌러서 새로운 변수를 만들겠다 해서 이 블럭을 사용을 해서 여기에다가 변수 이름을 뭐 AAA 이런 식으로 내가 만들어주면은 변수가 만들어져요. 그럼 이 변수에다가 넣을 초기값, 그러니까 변수를 처음에 어떤 값을 넣어줄 거냐 하는 거는 없으면은 여기 비워둬도 되고요. 아니면은 뭐 글자로
뭐 글자로 A 이렇게 넣어도 되고 수학으로 숫자로 0 이렇게 넣어도 되는 거죠. 근데 이 변수는 값이 하나밖에 못 담는다는 점이 있어요. 한 개만 담을 수 있다. 그러면 우리가 하나의 값 말고 딱 하나의 값 말고 여러 개의 값을 한 군데다가 다 담아두고 싶은 거예요. 뭐 예를 들어서 내가 학급을 운영하는데 우리 학급에 있는 친구들의 학생들 이름을 한두 명이 아니겠죠. 뭐 10명일 수도 있고 20명일 수도 있잖아요. 이거를 한 군데에 담아서 관리하고 싶다라고 한다면 요거는 변수로 불가능한 거예요. 그러면 이때 활용할 수 있는 게 뭔가? 이때 활용할 수 있는 게 리스트입니다. 그러면 이 리스트는 변수처럼 값을 담아둘 수가 있어요. 값을 담아둘 수가 있는데 한 개가 아니라 여러 개, 내가 필요한 개수만큼 여러 개를 담아둘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면 예를 들어서 만약에 여기에 name이라고 하는 변수를 가지고 NJ라고 하는 친구의 이름을 한 명 친구를 담았어요. 요거랑 비교했을 때 리스트로 만들면 리스트도 만들 때는 똑같이 여기서 사용해서 만듭니다. 그러면 얘는 지금 이름을 name list라고 이름을 지어줄게요. 대신에 여기 요 연결되는 부위에다가 뭘 만들어주냐 하면 리스트에 있는 얘를 연결해줘요. 비어있는 리스트를 창조하겠다 또는 make a list, 리스트를 만들겠다라고 해서 이렇게 만들어주면은 이 이름 하에 name list라고 하는 이름 하에 한 개의 값만 들어가는 게 아니라 내가 추가하고 싶은 개수만큼 이렇게 여러 개를 담아둘 수가 있는 거예요. 제가 그래서 여기에다가 만약에 뭐 AA와 BB 복사 AA, BB, CC, DD, EE 이렇게 이름을 담아뒀다고 칠게요. 이렇게 여러 개의 이름을 담아뒀을 때 이거를 화면에 깔끔하게 쫙 뿌려서 보고 싶다라고 하면은 앞에서 우리가 사용을 했던 리스트 피커, 리스트 뷰 내일 본격적으로 다룰 친구들인데 여기에다가 집어넣어 보면 됩니다. 리스트 뷰에서 얘가 이제 목록을 집어넣겠다라는 거예요. 근데 이거를 그럼 화면 열렸을 때에다가 넣어보면 목록을 집어넣겠다. 여기서 목록이라고 하는 거는 하나의 값을 뜻하는 게 아니겠죠. 여러 개가 담겨있는 거를 집어넣겠다라고 하는 거기 때문에 여기에 리스트 이름을 담아주면 됩니다. 이 리스트 이름은 어디 있냐? 여기 변수에 보면은 get과 set이 있어요. get을 가지고 왔을 때 지금 제가 2개를 만들었기 때문에 여기도 2개가 뜹니다. 근데 첫 번째 name은 변수로 만든 거죠. 이거 말고 두 번째 있는 name 리스트를 선택을 해서 연결을 시켜주면은 제가 여기에 넣었던 여러 가지 값을 화면에 뿌려주게 되는 겁니다. 제가 그러면 요거를 이렇게 해서 연결을 해서 보여드리면 요렇게 뜨게 되는 거예요. 요렇게. 여기 지금 화면에는 그냥 디자인 화면에는 얘가 제대로 보이지 않지만 내가 블럭에서 만들었던 리스트 값이 리스트에 들어있는 요런 하나의 요소들이 한꺼번에 촤라락 볼 수 있게끔 이렇게 뿌려주는 겁니다. 그럼 이거는 어디에 활용될지 한번 생각을 해보면 전화번호부라든지 아니면은 뭔가 메뉴 선택 같은 거 할 때 햄버거 얼마, 뭐 얼마 이런 식으로 여러 개의 값을 일괄적으로 뿌리고 사람들한테 선택하게 하고 이런 거를 할 때 얘네가 사용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 리스트에 대한 내용을 본격적으로 내일 리스트 피커와 리스트 뷰를 통해서 알아보도록 할게요. 자, 그러면 오늘의 수업은 여기까지 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혹시나 오늘 요거 말고 요거 이제 내일 할 거니까 뭐 앞에 했던 우리 데이터 피커, 타임 피커에 대해서 뭐 질문이 있으면 지금 해 주셔도 좋아요. 질문이 없으면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조금 난이도 있거든요. 이게 조금 쉬운 단계는 아닌데 그래도 여러분들이 굉장히 잘 따라와 주셔가지고 잘 따라와 주셔가지고 성공적으로 예제를 완성을 했습니다. 네, 요거는 영상이 올라갑니다. 그래서 이게 중간에 아마 참여하시면은 이해하기 어려우실 수도 있어요. 수고 많으셨습니다. 요거는 종료를 하도록 할게요. 내일 뵙겠습니다.